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트메스 연구소는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한다고 했고,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혈압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수축기 혈압도 떨어지고 이완기 혈압도 떨어진다고 했고,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면역력이 증강된다고 했습니다. 즉 5분 동안 사랑의 감정에 집중하면 그 후 6시간 동안 면역 글로불린인 IgA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노화가 방지된다고 했습니다. 즉 노화의 지표가 되는 DHEAS 호르몬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초등학생의 학업 성적이 대조군에 비해서 향상된다고 했고, 사랑의 감정을 연습하면 회사원의 작업 능률이 대조군에 비해서 향상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트메스 연구소는 사랑의 감정은 DNA 분자, 세포, 조직, 장기 등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은 만병통치약이라고 했습니다. 헝가리 시스템 이론가이자 철학자인 엘빈 라슬로는 우주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감정은 우주 전체를 하나, 원릿으로 묶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질병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주와 하나가 되면 질병이 치유되는 이유는 우주 공간이 사랑 주파수로 가득 차 있고, 이 사랑 주파수는 결맞음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이 웃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 18명을 대상으로 웃음 후 자연살해세포, 이거는 암세포를 죽이는 세포인데 NK세포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세포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18명 중에서 13명에서 NK세포 활성이 3배 내지 4배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웃는 표정만 지어도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이 증가합니다. 일본에서 연구에 의하면 2시간 동안 웃는 표정만 지켜야 해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연필을 입에 물고 있으면 웃는 표정을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만 해도 자연살해 세포 활성을 측정하였더니 6명 중에 4명에서 자연살해 세포의 활성이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많이 웃으면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웃음을 이용한 치료법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을 유머요법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미국의 암센터에서 유머요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듀크 대학병원의 암센터, 메릴랜드 대학병원 소아암병동, 뉴욕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의 소아암병동 등입니다. 다음은 믿음의 마음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심상 그리기, 이미지네이션, 신념, 기도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종양학자 칼 사이먼토는
암 치료를 위한 이미지 요법을 개발했는데 이것이 환자이고 이것이 환자의 마음의 스크린입니다. 이 마음의 스크린에 암세포를 이미지하고 이때 암세포는 엉성한 것으로 이미지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 자연살의 세포를 이미지하는데 이때 NK세포는 먹성이 좋은 악으로 이미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를 발견한 NK세포가 암을 마구 잡아먹는 것을 이미지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 요법으로 치료한 결과 말기 암인데도 불구하고 수명 연장이 대조군에 비해서 2배로 늘어나고 심지어 암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도 22.2%나 되었고 삶의 질이 향상된 경우가 51%이라고 했습니다. 이 암 말기암 환자에서 삶의 질 향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암이 있는데 통증이 없다, 잘 잔다, 잘 먹는다, 피곤하지 않다. 이게 삶의 질 향상입니다. 다음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을 육체에 보내면 육체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가짜 약이라도 먹어서 치료가 있다고 믿고 먹으면 정말로 치료가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을 플라세보 효과라고 합니다. 반대로 진짜 약을 먹어도 치료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고 먹으면 치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노세보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신념 현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프로작이라는 진짜 치료약을 주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즉 페트 촬영을 찍은 경우와 우울증 환자에게 가짜약을 주면서 프로작이라고 속이고 먹인 다음 페트 촬영한 경우를 비교했는데 가짜 약을 준 경우에도 진짜 약을 준 경우와 동일한 부위에서 동일한 패턴으로 뇌의 활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믿기만 하면은 가짜 약이라도 진짜 약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짜 수술 후에도 플라세보 효과가 나타납니다.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중증 무릎 통증을 가진 무릎 관절염 환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수술실에서 무릎에 국소 마취를 하고 무릎에 1cm 절개를 하고 내시경을 삽입한 다음 손상된 연골을 깎아내고 절개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정형외과적 치료법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역시 수술실에서 무릎에 국소 마취를 하고 무릎에 1cm 절개를 하고 내시경을 삽입한 다음에 연골은 손대지 않고 혼탁된 관절액을 세척한 다음에 절개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역시 수술실에서 무릎에 국소 마취를 하고 무릎에 1cm 절개를 하고 그 다음은 40분 동안 수술하는 척 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절개 부위를 봉합했습니다. 즉 가짜 수술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6개월 동안 세 그룹에서 통증 완화를 관찰하였는데 세 번째 그룹, 즉 가짜 수술의 환자들이 통증을 가장 덜 호소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짜 수술도 믿기만 하면은 치료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환자의 신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의 말 한마디가 치료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치료를 하면서 이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지 모른다는 의사의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 치료를 실패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의 신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기암 환자 앞에서 의사가 당신은 6개월 내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을 하면 실제로 6개월 이내에 죽는 환자가 많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